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치동의 이혜원 원장님 모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특목고 아이들 진학을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대치동에서 이제 어떻게 굴러가나, 물론 이제 시스템이 다른 학원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이번 이제 바뀌는 전형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지 그걸 짚어보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네. 일단 이혜원 원장님 본인을 가볍게 소개한다면요? 저는 아이들 이제 글쓰기, 독서 지도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이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독서와 글쓰기가 물론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영재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 이제 진학하는 데 있어서 독서 포트폴리오라든지 본의 아니게 이제 그쪽 전문가가 되신 그쵸. 거죠. 원래 뭐 이쪽 전문가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글만 가르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워낙 이 독서와 관련한 글쓰기 토론에 관련한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계속 수능자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리어가 본의 아니게 네. 그쪽으로 쌓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얘기하자면 대치동에서 광고 안 해도 미어 터지는 그런 학원이 솔직하게 이제 물론 규모가 안 크고 원장 직강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번에 바뀐 전형 때문에 부모님들 질문 되게 많이 받으셨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분위기가 이제 이 발표가 되기 전에도 이미 자사고를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들이 더 많아지고 격화되는 있습니다. 네, 이미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의대 그래서 자사고 루트를 거쳐서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희 학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네, 맞아요. 지금 할 수 있죠. 대치동 거리에도 지금 학원들이 사실은 그걸로 거의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최근에 2년, 3년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바뀔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네, 얘기했을 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로 주시는 어머니들이 몇 학년? 거의 이제 중1, 중2죠. 그쵸? 네. 당장 닥친 네. 그리고 이 전형에 영향이 있는. 그쵸. 그럼 일단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구별을 짓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 형 중3까지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상담이 오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고 어떤 식의 커리큘럼을 짜주셨어요? 일단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제일 이제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가진 역량에 따라서 이 친구가 정말 자사고 혹은 영재고 붙는 것도 문제지만 붙어서 잘할 수 있을까? 그쵸,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학교의 성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가서 불행하게 정말 많이 꼴찌를 났어요. 거의 뒷부분 4등급 밑으로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서 대치동에서 학원 꾸준히 다니면서 성적을 계속 올리는 게 낫겠다. 아이들마다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 머리가 빨리 트인 아이들은 가면 돼요. 영재고, 과고, 자사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무리하게 가서 너무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부족한 거 학원 채우고 과외 채우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이제 더 유리하다고. 그렇죠. 결과상으로도 판단을 훨씬 했죠. 유리했죠. 그쵸. 네. 간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 근데 이제는 좀 양상이 달라질 걸로 보이는 거죠. 네. 일단 어떻게 달라질까요? 수능은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일단 이제 정시 비율보다 수시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수시에 이 영향을 미치는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단순화되잖아요. 그래서 5등급으로 단순화되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의 결과, 그 다음 상대평가의 결과를 다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절대평가에서 높은 성취도의 값을 아이들에게 많이 뿌리는 학교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영재고 가고 그럼 많이 뿌리면 대학에서 그런 고등학교가 좀 안 좋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내신 가지고 장난치는 학교 이런 인식이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 2022년 통계로 봤을 때 내신 절대평가 A 성취도를 주는 학교가 일반고는 이제 상위 22%까지 학생들한테 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사고는 48%, 영재고는 54%라고 하니까 이제 영재고에서 A를 받은 학생이라고 하면
이 기존의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뭐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지만 일단 영재고에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검증된 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대학에서도 뽑겠다고 보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A를 이렇게 많이 줘도 대학에서는 오히려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입시 결과를 뭐 의대나 서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서울대는 뭐 영재고가 포함 안 된 통계, 일부 포함된 학교도 있지만 서울대는 통계 이제로 따졌을 때 상위 탑 10이 다 자사고 영재고니까 그렇죠. 이미 반영을 해서 뽑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미. 네, 뭐 블라인드를 한다라고 이제 하지만 사실 커리큘럼이 생기부를 보면 달라요. 아, 명백히 다르죠. 네, 생기부를 보면 과목 이름도 다르고 아이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펴보는 순간 알 수 네, 있죠. 네, 펴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 장수도 다르고요. 그냥 장수만 세봐도 얘는 자사고이나 강남 출신인지 시쳇말로 선풍기에 네, 뿌려도 네, 아니면은 그냥 일반고 출신인지 알 수가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얼마나 풍부하냐의 차이 때문인 거니까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바뀌기 전 상황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할, 그러니까 좋은 내신을 못 얻을 학생들을 이제 말리는 거였는데 그쵸. 지금 바뀌는 형태면 네. 그 가능성은 현저하게 적다.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한 상위 3등급 내는 들어야 이 친구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그쵸, 가서 그쵸. 1, 2등급 하래다. 얘는 열심히 해도 3, 4등급밖에 안 되래다. 아니면 그 미치거나. 아니면 그 미치거나 이런데 그럼 한 3등급 정도 갈 수 나올 것 같다 싶은 애들은 그냥 가라고 해요. 그쵸. 얘는 그냥 어디 가도 잘하겠구나. 그럼 가가지고 좀 성실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애매하게 아무리 해도 4등급 잘 나와야 정말 3등급에 걸칠 애들은 잘 생각해볼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안 썼으면 좋겠다. 쓰는 거는 이제 너네 자유지만 그래서 굳이 애들이 또 탈락의 상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안 쓰고 그냥 그거에 매진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라. 일반고 가서. 네. 그리고 왜냐면 입시 준비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쵸. 애들이 마음이 뜨고 또 막 탈락의 상처가 뭐 있고 어리니까.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상위 60% 안 해질 것 같으면 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도하는데 생각이 고민은 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상태면. 네. 현실적으로. 웬만큼 가서 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러면 이제 들더라고요. 현 중3은 가서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낼 바에야 일반고에 진학해서 열심히 정시를 준비하고 내신 잘 챙기고 이러자라는 그쵸. 거고. 네. 그럼 이제 현 중2가 이제 중3이 되는 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현 중2 입장에선 진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중2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와서 영재고 준비는 못하죠. 왜냐면 영재고 준비는 이제 봄에, 그러니까 사실 겨울부터 영대비 그렇죠. 학원에 네. 들어가서 봄에 원서를 쓰니까 이제 와서 수학과학 조금 잘한다고 영재고 쓸 수는 없고 이제 그러면은 뭐 자사고를 쓸 거냐, 그럼 자사고를 뭐 외대부고를 쓸 거냐, 하나고를 쓸 거냐. 근데 사실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에는 내가 최상위권이 아니다. 뭐 상위권이긴 한데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일반고랑 지역자사 중에 그냥 지역자사를 가는 게 그게 낫다고 나을 판단이 돼요. 네. 실제로 뭐 의대 입시 같은 결과를 봐도 지역자사 학생들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재수생도 포함이기는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자사고를 가는 게 그렇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니까 자사고를 갔을 때 불리한 것은 사실은 내신 이외에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학교 분위기. 그쵸. 일반고를 갔을 때는 사실 분위기가 거의 안 잡힌 상태에서 네. 최상위를 유지해야 되는, 자기 마인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특목고에 가면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는 잘 잡혀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잘 지적해 주신 게 지금 고입이 사실은 대입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은
사실 의대권 생각하는 건데 그쵸. 지금 현재 의대가 이제 3,0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분다면 이제 뭐 4,000명이 될지 아니면 뭐 그 정도 네. 될 텐데 네. 그 정도면은 특목고 인원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이제 영재고 과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뭐 한 학년에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과고는 뭐 적게는 한 75명, 80명? 많게는 이제 120명인데 서울과고 2022년 입시를 보면 의대 48명, 서울대 67명이거든요. 물론 이게 재수생이 포함된 숫자이긴 그렇긴 하고 하죠. 예. 실제로 이제 다니는 학생들 어머님들이 이제 수시 원서를 얼마나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서 써주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전교 한 8등? 의치안을 쓰려면 그리고 다른 데는 아예 못 쓰게. 이공계열 애들이랑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서울 수시로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학생들이 있죠. 많다.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 그냥 영재고 즐겁게 다니면서 정시 준비해서 정시 비율이 꽤 커요. 왜냐면 그렇죠. 수시야 어차피 이제 쓸 수 있는 학교에서 써주는 인원이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근데 영재고 가는 게 앞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내신이 오히려 이렇게 그쵸. 절대평가로 강조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사실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이제 영재고 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 훈련이 된 똑똑한 아이들 의대에서도 뽑고 싶으니까 이제 뽑는 그렇죠. 그런 그 욕망 양상이라서 자체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욕망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모든 네. 학교 뭐 의대 포함 다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게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네.